안녕하십니까,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6월 30일 3나노 초도 양산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삼성전자의 3나노 첫 고객을 펜 세마이컨덕터라는 중국 회사, 이 회사는 비트코인 채굴용 AG, 퀄컴도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일부 예약을 한 걸로 알려졌고요. 엑시노스는 차세대 제품에서 3나노 GA 공정을 사용하는지 아직은 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대량 양산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 진행될 걸로 추정이 됩니다. 보통 초도 양산 지난 다음에 최소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길게는 1년 넘게도 걸리고요. 그리고 초도 양산과 실제 대량 양산은 굉장히 다릅니다. 하지만 이제 수율을 잡고 관련 IP나 아날로그 블록들을 설계하려면 초도 양산이 빨리 진행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이후부터 수율을 잡고 관련 IP들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테크인사이트라는 이게 뭐냐면 애플의 A5X 플로어 플랜이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디지털 블록들은 그 공정이 나중에 끝난 다음에 해도 돼요. 뭐 RTL이나 넷리스트를 바로 포팅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 아날로그는 공정 때마다 공정이 조금만 바뀌어도 전부 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머신 투 실리콘 코렐레이션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빨리 먼저 개발을 해야 전체 칩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아요. 뭐 이런 블록은 CPU로 추정이 돼요. CPU가 여기 있으면 CPU하고 메모리는 가장 가까이 위치를 해야 속도를 가장 빨리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서울이면 이 인천이나 뭐 평택 근처에 D램이 달려 있어야지 이렇게 먼 부산이나 뭐 이런 데다가 메모리를 달아 놓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쪽에 메모리가 다닥다닥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PCB 설계가 아주 복잡해져요. 그런 걸 감수하고서라도 이 CPU 속도와 D램 속도의 성능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로 다닥다닥 붙여서 플로어 플래닝 하는 게 이제 설계의 추세고요. 이 DDR 인터페이스가 대표적인 아날로그 블록이죠. 이런 것들은 빨리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쪽에 USB 인터페이스도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PLL도 보이고, PLL은 CPU나 이런 고속 소자들을 공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아날로그 블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블록,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블록, 이제 정확히는 나와지지 않는데 이제 이런 블록들이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스토리지 쪽인 것 같고, 이런 거 이제 낸드 플래시는 보통 UFS 인터페이스를 쓰죠. UFS 인터페이스도 아날로그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쭉 패드 같은 게 달려 있죠. 패드 달려 있고, 이 패드는 또 GPIO라는 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다 아날로그입니다. 이런 것들은 신규 공정이 새로 셋업 될 때마다 다시 설계를 해야 되고, 신규 공정에 맞게 포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초도 생산을 먼저 한 다음에 대량 양산 들어가기 전까지 개발이 완료돼야 전체 일정에 지장이 없어요. 삼성전자 올해 상반기 내로 3나노 GAA 공정을 세계 최초로 양산하겠다고 그동안 계속 얘기를 했는데 결국 약속을 지켰죠. 6월 30일도 상반기는 상반기니까. 그래서 약속을 지켰는데 약간 좀 초도 양산 앞단에 있는 게 아닌가, 약간 조금 무리를 해서 빨리 발표를 한 걸로 좀 추정이 되고요. 어쨌든 약속은 지킨 거니까. 인텔 사파이어 래피드 이번에 또 딜레이 했습니다. 몇 번째 딜레이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한 4번 되는 것 같습니다. 양치 소년이라고 계속 저희가 비아냥거리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드는 10나노급이고요. 삼성전자와 TSMC의 10나노와 차별화된 7나노급이라 그래서 인텔 7이라고 이름을 붙이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0나노와 7나노 중간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딜레이 됐어요. 2분기 출시하기로 됐는데 3분기로 연기됐고, 원래 이거 작년 말에 출시한다 그랬던 거를 1분기로 연기한 건데 또 3분기로 연기한 겁니다. 근데 작년 말에 출시한다고 연기한 것도 사실은 작년 상반기에 출시하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1년 이상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이거 로드맵 보시면 여기서 이제 에메랄드 래피드라는 거를 한 번 더 인텔 7 공정으로 간 다음에 무려 1년 만에 인텔 3 공정으로 그라나이트 래피드를 양산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런 로드
로드맵을 도대체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중간에 지금 7나노와 3나노인데 5나노도 빠져 있어요. 5나노도 빠져 있고 1년 만에 7나노에서 3나노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7나노, 10나노급 제품도 지금 1년 반을 딜레이하고 있는 판인데 이거를 1년 만에 그것도 항공종을 건너뛰고 개발하겠다는 거는 이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래서 이런 것들 뭐 뉴스 기사에서 얘기하면서 뭐 큰일 났다는 등 얘기하는데 이건 거의 거짓말 수준이에요. GAA FET이 뭔지부터 봐야겠죠. 그래서 플라나 FET이 있고 FET이란 게 뭐냐면 Field Effect Transistor라 그래서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게이트가 있죠. 이 게이트를 전개 효과를 통해서 스위칭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트랜지스터는 일종의 스위치예요. 그래서 전부 PET 소자인데 이게 플라나 평면 PET이고 이거는 핀, 마치 상어 지느러미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간 형태가 핀, 팻.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나노 와이어 형태로 이렇게 트랜지스터를 변형시킨 거를 GAA FET이라고 그러고 나노 와이어를 옆으로 늘려서 이제 MBC FET이라고 보통 부르고 요거는 삼성이 그 이름을 지은 말입니다. 플라나 FET에서 핀팻으로 진화하고 핀팻으로 진화한 다음에 GAA FET으로 진화하는 거예요. GAA FET으로 진화한 다음에 MBC FET으로 진화하는 거고 누설 전류를 최소로 만들기 위해 게이트와 접하는 면적을 늘리는 게 트랜지스터가 진화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플라나 FET 같은 경우에는 이쪽 한 면만 접착하고 있어가지고 누설 전류를 요거 하나로 컨트롤을 하는데 핀팻부터는 이제 3면이 게이트와 접하게 돼요. 그래서 누설 전류를 더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GAA FET으로 가면 4면이 다 게이트와 접하게 돼요. 핀팻보다 더 누설 전류를 컨트롤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MBC FET이 되면 이 X축마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게이트와 접하는 면적을 더 늘리는 거예요. 플라나, 핀팻, GAA, MBC로 가는 트랜지스터의 진화의 역사는 누가 게이트와 접하는 면적을 많이 만드느냐 이 역사로 볼 수 있어요. 그래야 누설 전류를 최소로 할 수 있고 누설 전류가 적어야 더 작게 만들 수가 있고 더 적은 전력 소모를 사용해서 CPU 속도를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1면 게이트 구조, 3면 게이트 구조, 4면 게이트 구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과 TSMC는 이렇게 채널을 쪼개는 방식으로 진화를 하는데 인텔은 이 게이트를 쪼개는 방식으로 가요. 보라색인 게이트를 쪼개는 방식으로 가는 게 인텔의 진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개발 방식이 달라요.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핀팻인데요. 1면 게이트 구조인 플라나에서 이제 3면 게이트 구조인 핀팻으로 바뀌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이 밑에 달랑 하나만 게이트와 접하는 면적이었는데 이걸 위로 이렇게 솟구치게 한 거죠. 마치 상어 지느러미처럼 솟구치게 하는 거고 여기가 아니고 이제 여기죠.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파란 부분이 게이트와 면적을 접하게 되는 거고 그만큼 누설 전류를 컨트롤하기가 더 세밀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삼성과 TSMC는 채널을 쪼개는 전략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채널을 계속 쪼개면서 더 성능을 올리는 거죠. 인텔은 이 게이트를 쪼갠다고 말씀드렸어요. GAA 또는 MBC FET으로 가게 되면 이게 4면으로 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게이트와 채널이 맞물리는 자리가 4면이 다 접하게 되는 거죠. 게이트와 접하는 면적이 핀팻보다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설계상의 어려움으로 나노 와이어 수준으로 가다가 점점 옆으로 퍼지는 거죠. 나노 시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 게이트와 접하는 면적을 더 넓힐 수가 있는 거고 이 말은 누설 전류를 더 효과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게 4면 게이트 구조. 삼성의 GAA FET은 4면 게이트 구조 1세대가 되는 겁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정도 간 다음에 이 GAA FET의 2세대인 MBC FET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좌우로 면적을 더 넓히는 나노 시트 구조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인슐레이터 위에 게이트와 소스와 드레인이 예전에는 플라나 구조로 이렇게 하나만 있었는데 위로 쭉 올라가면서 게이트와 만나는 면적이 3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누설 전류를 편하게 되는 거. 다시 볼게요. 소스가 있고 게이트가 있고 드레인이 있는데 요 밑에 1면만 게이트와 접하고 있었는데 이걸 위로 올리면서 핀팻이 되면 이렇게 3면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 GAA FET을 볼게요. 1세대 GAA는 이렇게 나노 쉿 구조가 아니고 나노 와이어 구조예요. 설계상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점점 이렇게 넓어지는 방법으로 갈 거라서 보시면 이 사면이 다 이 게이트와 접하기 때문에 누설 전류를 더 잘 잡는 거죠. 근데 이거는 TSMC가 주장하는 3나노예요. 핀펫은 아니고 핀플렉스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야기꾼이 보기엔 그냥 핀펫이에요. 그냥 이건 마케팅 용어에 불과합니다. 뭐가 됐던 간에 그냥 3면 게이트 구조가 되는 거예요. GAA FET처럼 4면 게이트 구조가 아닙니다. 핀플렉스가 뭔지는 그래도 봐야겠죠. 그 한 실리콘 내에서 도핑 농도를 바꿔서 속도와 성능을 적절하게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3-2 팬 구조로 가게 되면 속도와 성능을 최대로 올릴 수 있게끔 도핑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면적은 좀 커지지만 스피드가 가장 높아집니다. 대신 파워가 좀 많이 들죠. 2-1 핀으로 가게 되면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영역으로 만들 수 있다. 면적이 당연히 적겠죠. 스피드도 떨어집니다만 에너지 소모는 적다는 얘기예요. 성능과 전력을 절충할 수 있는 영역을 또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쓰는 거죠. 면적은 중간, 스피드도 중간, 전력 소모도 중간이 됩니다.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 CPU 같은 경우에는 최대 속도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도핑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전력 소모가 굉장히 큰 GPU 중에 속도가 그렇게 안 중요한 어떤 영역이 있다면 이런 거를 좀 섞어가면서 쓰면 전력 소모를 크게 줄일 수가 있겠죠. 그 속도와 전력 소모 크리티컬한 부분이 아닌 데는 그냥 이런 2-2 핀을 쓰면 된다. TSMC가 3나노를 핀플렉스로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마케팅 차원의 네이밍에 불과하다고 보고 그냥 어차피 핀펫 3면 게이트 구조일 뿐이에요. 이야기꾼이 볼 때는 삼성전자가 TSMC 대비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동일하고 수율이 비슷할 경우에 삼성전자가 압승을 거둘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GAA FET은 기본적으로 수율이 떨어지고 공정 개발이 늦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TSMC는 이번 3나노에 GAA FET을 사용하지 않고 핀펫을 한 번 더 사용하고 대신 마케팅용으로 핀플렉스라는 걸 쓰는 거죠. 어차피 가야 되는 차세대 기술인데 개발하기가 어려워서 TSMC는 한번 쉬는 건데 삼성전자는 승부수를 건 겁니다. 일정이 비슷하게 나오고 수율이 비슷하다면 삼성전자의 압승이고 수율이 조금 떨어지는 수준이 돼도 약간 승리를 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좋은 위치가 됐어요. 신규 공정은 원래 최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트랜지스터 덴서티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비슷하고 수율이 약간만 떨어져도 삼성전자가 경쟁 우위에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더 문제가 돼요. 내년에는 TSMC가 이제 GAA FET을 하겠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수율을 개선하고 훨씬 더 공정 최적화가 된 2세대 GAA FET을 내년도에 낼 겁니다. 그럼 내년도부터 완전히 판세가 바뀔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당장 삼성전자가 3나노를 먼저 한다고 해서 실적이 단시간에 역전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TSMC의 양산 캐퍼가 삼성 파운드리보다 훨씬 앞서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삼성전자가 앞서도 단시일 내에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년부터는 상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3나노 초도 양산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코스피 전체 장세가 좋지 않고 삼성전자도 5만전자까지 떨어져서 굉장히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삼성전자 실적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 지속하고 있고 이러한 파운드리 같은 엄청난 성장성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기업의 문제는 전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삼성전자가 TSMC와 같은 절대적인 파운드리 강자와 현재 맞짱을 뜨고 있는 상황 자체가 삼성전자 출신으로서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더욱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